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6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시장이 뭐랄까요? 변동성이 너무 세니까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가 당연한 듯한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지금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6월달 장중 등락률 평균이 4%에서 5%, 올라갈 때도 4, 5%, 내려갈 때도 4, 5%, 지수가. 예, 실제로 이 4, 5%라는 기준은요. 한 달 내내 이렇게 갖고 있어도 4, 5%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야,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레버리지 상장의 역효과가 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지금 금융당국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강제로 이거를 또 제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방관하기에는 계속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있고, 또 사람들 반대 매매로 비투도 하루에 뭐 지금 뭐 800억씩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완전히 투기판이 돼버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기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긍정적이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그냥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를 명확하게 알면은 그나마 좀 속이 시원합니다. 첫 번째, 요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애플 가격 인상에 따른 애플이 엄청 떨어졌어요. 예, 애플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애플이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보통은 가격 인상을 한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랐고 가격 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MLCC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왜 애플은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후루룩 떨어졌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애플이 가격 인상을 하면 그만큼 덜 팔릴 거니까, 그럼 애플이 돈을 못 벌 거니까, 그러면 현재 AI 빅테크를 캐펙스 투자를 왕창왕창 하고 있는 이 빅테크들의 회사들이 투자를 꺾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오늘 시장의 원인이라고 현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음. 무조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보다는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크게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하고 기판 쪽하고 이런 데는 LTA라고 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지구 끝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어떤 사람 심리상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뒤엎을 만한,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를 완벽하진 않지만 한 80% 정도 대체 가능한 저렴한 것들이 무언가 나올 거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사실은 편하지만은 않은 진실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는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 음. 애플이 가격 인상을 해요? 물건이 안 팔려요? 네, 물건이 안 팔리니까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캐펙스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것들 다 떨어질 거다. 이게 주로 원인인가? 네, 물론 지금 오늘 우리 시장 한 6%, 7% 빠지는데 일본 시장도 5% 빠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빠지면서 아마 오늘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질 겁니다. 예.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다. 다만 억울한 건 뭐냐면
코스피의 일부 종목들만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왜 같이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며 코스피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만큼 코스닥도 같이 떨어지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게 시장의 원리라는 것도 저는 알겠습니다.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1개월간 딱 한 달 동안 6월달 한 달 동안 25% 이상 하락한 케이스가 이번 달 포함해서 역대 코스닥에서 3번밖에 안 됩니다. 언제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5% 빠졌고요. 2020년도 때 코로나 팬데믹 때 빠졌습니다. 그러면 2008년은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0년은 코스닥이라네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그럼 지금 뭐가 있나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레버리지 상장으로 인한 너무 반도체 두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펀드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떠한 금융 위기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연재해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정신을 차린다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아쉬운 거죠.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니까 큰형이 조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떨어지는 거구나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레벨업을 찍으러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제가 12시 그 종목 상담 방송을 오늘 할 때 그때 갑자기 코스피 매도 사이드가 걸렸거든요. 사실 그때 이유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때는 생방송 중이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약간 또 금융 당국이나 정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뭐 금투스 얘기를 꺼냈다든지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실제로 여당 쪽이 아니라 뭐 그냥 극소수 당에서 막 갑자기 실현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수익을 뭐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꺼냈나? 뭐 그냥 뭐랄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사무실로 넘어올 때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고. 어찌됐든 간 지금은 코스닥이 한 달 동안 25%나 하락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6월 달까지 100% 상승률. 물론 오늘 조금 떨어지겠지만 코스피는 100% 상승했고 코스닥은 얼마요? 마이너스 6%예요.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단순 비교로 하면 괴리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넘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도 이 시장을 관리하는 정책당국이나 금융당국에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할 만한 이유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등을 언제 하는지가 전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반등이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건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일단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고 그리고 더 극초반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들도 올라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AI 쪽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받는 종목들 먼저 올라갈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은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얘기가 나온 건 요거예요. 오픈 AI의 상장 연기 이슈가 있습니다. 요것도 오늘 시장의 하락에 어찌 보면 또 원인이 될 수는 있겠는데 주된 원인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오픈 AI가 상장 연기를 한다는 게 뭐 지금 스페이스 X 건을 보고 난 뒤에 상장을 조금 뒤로 미루겠다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픈 AI 뒷배경에는 소프트뱅크도 있고요.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투자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상장이 연기가 되는 게 그렇게 큰 악재인가? 그냥 예민한 시즌에 예민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일을 좀 겪어요. 예를 들어 뭐 구글의 TPU가 제가 나왔을 때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TPU란 기술 좋다. 좋은데 아직
대체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냥 GPU, TPU, CPU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오히려 TPU는 우리 메모리를 더 쓸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빠진 이유가 과연 뭘까? 애플 가격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메모리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오픈AI의 상장 연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장이 연기되면은 수급을 빨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낫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정말 명쾌하게 이유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요즘엔 제가 이 원인을 잘 못 찾겠는 게 그냥 수급에 이어서 빠져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좀 다른 곳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자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흘러갔어요. 요렇게 이제 아침부터 쭈르륵 밀렸습니다. 뭐 밀리는 거는 저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때 한 4%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립니다. 예, 서킷 브레이크가 딱 걸리고 그 다음에 반등하려고 했다가 다시 주저했다 반등 주저 그러다 반등하고 끝나겠죠. 예, 지금은 한 3시 좀 살짝 넘어가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오히려 저는 좀 더 기분이 좋았었어요. 사실 이렇게 딱 반등을 쫙 해줬거든요. 예, 거의 보합권까지 반등을 해주길래 여기서만 끝나도 오늘 코스닥 성공이다 했는데 코스피가 같이 빠지니까 쭉 밀리죠. 그래서 그림이 썩 좋진 않다. 예, 그리고 제가 요사이 맨날 말씀드리는 거, 일봉의 그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사실 저점을 여기로 이렇게 잡으면 여기 저점에서도 이 자리에서 한번 저점을 깨니까 올라와도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저점인 여기 요 자리도 지금 이틀 연속 깼단 말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이틀 연속 깼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밀리는 거죠. 밀리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어떻게 보면 추세는 얘가 조금 더 좋아요. 예, 얘가 지금 처지는 추세도 아니고 추세는 좋습니다만 가격의 위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드라마틱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1200까지 반등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매수 포인트 잡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뭐 다른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빅테크 종목들 애플 상당히 많이 빠졌죠. 차트적으로 이미 꺾였죠. 여기 고점에서 꺾였다가 반등 나오려다가 쭉 꺾였죠. 그 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봉 만들고 쭉 꺾였다가 반등 나오려고 하다가 쭉 꺾였죠. 예, 그 다음에 메타는 뭐 지지부진하게 한번 이렇게 밀리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밀리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는 뭐 내려오는 각도가 굉장히 셉니다. 보시면 뭐 우리나라가 빠지는데 왜 갑자기 미국 종목들을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가지만 나머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빅테크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오늘은 제가 매수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은 수급적으로도 약간 좀 뭐랄까요, 보기 싫은 수급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세요. 거기다가 기관의 매도도 셉니다. 이거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가 좀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ETF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금융투자도 좀 세고 그나마 이제 코스닥은 조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너무 이유 없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버텨주죠. 코스닥은. 근데 개인들은 이 손해본 코스닥을 또 팔고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오늘 반도체 장비 쪽에서 좀 반등이 들어온 거를 다 팔아서 여기 코스피가 순매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조금 지켜보자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는 게 가장 먼저 급선무일 것 같고 제가 단지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겁먹지 마셔라. 겁먹지 마셔라. 상당히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게 빠지는 건 맞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오늘 전약 후강을 아침엔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세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을 제가 대응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보이시죠?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4.6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예. 니케이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월요일 날 대응해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너무 겁먹지만 마시고 투매, 매도에만 동참하지 마셔라. 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